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세계가 참 빠르게 돌아가죠? 네, 맞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특히 이 국방 안보 분야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주목받게 됐는지 그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그 고출력 전자기파, EMP 공격을 막는 기술이군요. 이게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EMP라는 게 터지면 전자기기들이 다 먹통이 되니까요. 근데 이 무서운 공격을 우리 기술로 막아낸다. 이게 어떻게 세계 표준이 됐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가요? 시작은 2024년 8월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나토 합동훈련이 크게 열렸거든요. 나토 훈련요? 네, 거기에 서방의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네, 공격이요? 네,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가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요. 와, 그 최첨단 장비들이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장비가 다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미국의 그 최신 전술 차량, 독일 무인기, 프랑스 지휘 시스템, 심지어 그때 최고로 치던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까지 있었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야, 그게 바로 EMP 공격의 위력이었군요.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죠. 최첨단 기술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고철덩어리가 된 셈이니까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안을 찾던 미국 국방부가 딱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우리나라요? 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네.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여기서 개발한 기술인데요. 그래핀 기반 나노복합 차폐 소재 기술.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핀 소재요? 그 탄소 원저로 만든 아주 얇은 신소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그래핀입니다. 근데 그 얇은 소재가 어떻게 EMP 같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막아낸다는 거죠? 좀 신기한데요? 핵심은요. 그 그래핀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입체적으로요? 3차원 네트워크 구조. 네, 이 구조가 EMP를 딱 감지하는 순간 네. 0.0001초. 0.0001초요? 네, 정말 눈 깜짝할 그 찰나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반응을 해서 그 강력한 전자기파를 차단하거나 아예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와, 대단한 속도네요. 성능도 30만 볼트 이상의 아주 강력한 EMP 충격도 99.7% 이상 막아낸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99.7% 거의 완벽 차단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만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월성 원전이나 인천공항 같은 우리나라 핵심 시설에 적용이 돼서 실제 운영 중이었다는 거죠. 안정성까지 검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야, 이론만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 운용까지 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미국 쪽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죠. 아무래도 국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기술 브리핑 다 듣고 ADD에서 직접 테스트하는 걸 봤어요. 50만 볼트 EMP를 실제로 쏘는 걸 본 거죠. 50만 볼트요? 결과는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이야, 실증 테스트에서 그냥 게임이 끝났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벨기에 나토 사령부에서 한 최종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그 최종 테스트요? 네, 거기서는 이제 기존 서방 장비들이랑 비교를 한 건데 기존 장비들은 25만 볼트에도 그냥 다 먹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은 그 2배인 50만 볼트, 그 극한의 공격 속에서도 99.9% 차폐율을 보이면서 완벽하게 작동을 한 겁니다. 99.9%.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선 거네요, 정말. 그렇죠.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태도였습니다. 이 기술을 그냥 비싸게 팔려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태도요? 네, 우리는 이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봤습니다.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조했죠. 심지어 공동 연구개발 비용의 60%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우와,
60%나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정말 안보 파트너로서의 어떤 책임감, 동맹의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이례적인 행보였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런 신뢰와 협력의 철학이 더 큰 감동을 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토 사령관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전쟁을 이기려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술이다. 한국은 그걸 실현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요. 이야,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정말 멋진 평가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미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EMP 방호 기술 분야의 전략적 표준 국가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전력적 표준 국가.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미군의 차세대 지휘 차량, 뭐 F-35 전투기, 통신 시스템, 해상 무인기 같은 핵심 중의 핵심 전략에 우리 기술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는 뜻입니다. 와,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에 우리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군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LIG 넥스1이 미국의 레이시온과 또 한월 시스템이 로키드 마틴과 이렇게 양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이 손잡고 공동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공동개발까지요? 이건 뭐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미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국이 보호해주는 동맹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거죠.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난 70년 한미동맹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이자 나아가 세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죠. 아, 정말 첨단 기술력도 자랑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동맹과의 신뢰, 그 협력의 정신, 이런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거든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방위고등연구계획국, 흔히 말하는 DARPA에서 EMP 대응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8월에 일어난 그 사건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전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루마니아 남부 접경 지역에서 나토가 주관하는 합동 전술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 기술 책임자로 파견되어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각국의 첨단 장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전술 차량 15대, 독일의 차세대 무인 정찰기 8대, 프랑스의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영국의 통신 중계 장비까지. 서방 연합군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한데 모인 자리였죠. 오전 10시 32분 갑작스럽게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대규모 훈련에서는 간혹 통신 장애나 전력 문제가 발생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할수록 점점 이상했습니다. 전술 차량 31대가 동시에 엔진을 멈췄고 무인 드론들은 하나씩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통신 네트워크는 완전히 두절됐고 데이터 리피터들도 모조리 먹통이 됐습니다. 콜먼,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현장 지휘관이 저를 향해 소리쳤지만 저 역시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렇게 모든 장비가 동시에 마비되는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장비들이 최신 전자파 차폐 기술을 적용한 것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현장 기술진들이 서둘러 원인 분석에 나섰고 저는 임시로 설치된 분석 장비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어요. 전자기 스펙트럼 분석기가 보여주는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 즉 EMP 공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젠장.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EMP 공격이라니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자기파 무기를 사용했다는 뜻이었어요.
문제는 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 모든 방어 시스템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스라엘제 전자기 차폐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EMP 방어 기술로 평가받는 것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이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박사님, 이거 정말 EMP 공격이 맞나요? 옆에 있던 독일 기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전자기파의 세기, 주파수 패턴, 지속시간. 모든 것이 고도로 정교한 EMP 무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2년 전부터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고 중동에서도 비슷한 공격들이 빈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미의 몇몇 지역에서도 정체불명의 전자기파 공격으로 군사 장비들이 마비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세계의 방산 강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각국의 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이 저마다의 기술을 내놓았지만 실전에서는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31대의 전술 차량 중에서 다시 작동하는 건 단 한 대도 없었고 무인기들은 모두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통신 장비들은 내부 회로가 완전히 타버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임시 지휘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토 기술 참모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콜먼 박사, 이거 한번 보시죠.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입니다. ADD와 ETRI의 합작 프로젝트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데 우리 정보부에서 입수한 겁니다. 순간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라고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제품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무기 수출 분야에서도 최근 몇 년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EMP 방어 기술이라니. 그것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농담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일단 그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술 수치와 실험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진보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핀 기반 나노 복합 차폐 소재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그 보고서는 우리가 수년간 풀지 못했던 EMP 방어의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문서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ETRI,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그래핀 기반 나노 복합 차폐 소재에 대한 상세 실험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자마자 임시 숙소로 돌아가서 밤새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연구 보고서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혁신적인 탄소 소재로 전 세계 연구진들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소재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 군사용 차폐 소재로는 아직 이론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ETRI는 그래핀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3차원 네트워크 구조로 재구성해서 전자기파 차폐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차폐 소재가 단순히 전자기파를 막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스마트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0.0001초 단위의 전자기 파동 감지 및 반응 시스템.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0.0001초라니 이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반응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DARPA에서 개발 중인 최신 시스템도 0.001초 수준인데 한국 기술은 그보다 10배나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문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폐 소재는 30만 볼트 이상의 고압 전자기파도 99.7% 이상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당했던 EMP 공격의 강도가 대략 25만 볼트 수준이었는데 한국 기술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인천국제공항 보안시스템 육군 제3군단 지휘통제센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자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이 기술을 적용해서 몇 년째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찾아봤어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의 주요 원전 중 하나로 만약 EMP 공격을 받는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 중요한 시설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리 없었어요. 즉,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팀의 전자기학 박사 제임스 톰슨, 소재공학 전문가 사라 데이비스, 그리고 군사기술 분석관 마이클 로드리게스까지. 모두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기술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릭,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글쎄, 좀 과장된 게 아닐까?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본 뒤에는 모두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소재공학 전문가인 사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구조네요. 그래핀을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니. 우리가 시도해본 모든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사적 관점에서 봐도 실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모듈화 설계가 인상적이네요. 기존 장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실용성, 경제성까지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봤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였고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답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 특히 LI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이 기술을 군사용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이들은 ETRI의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전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기술이 아니야.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다. 만약 이 기술이 실전에 적용된다면 EMP 무기의 효용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EMP 공격은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였거든요. 한 번의 공격으로 적군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널리 보급된다면 EMP 무기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상관들에게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가 분석한 기술적 세부사항과 함께 이 기술이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포함했습니다. 미국 방산 역사상 이례적으로 동맹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었지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간절히 원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EMP 방어 기술은 달랐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며칠 뒤 펜타곤에서 답변이 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검토 승인. 즉시 접촉하라.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군사 기술의 경우 단순한 서류상 교류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직접 현장을 보고 기술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펜타곤의 승인이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저를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시찰단이 꾸려졌어요. 팀 구성은 신중하게 이뤄졌습니다. 모두 각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2024년 9월 15일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정말 체계적이다였어요. 입국 절차부터 이동 과정까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우리가 찾고 있던 EMP 방어 기술이 이미 이곳에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최신 기술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였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ADD 본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박유진 박사였습니다. ETRI 차세대 소재 연구소장으로 그래핀 기반 EMP 차폐 소재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죠.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 박사의 첫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자마자 박 박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루마니아에서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순간 우리 팀 모두가 놀랐어요. 그 사건은 나토 기밀 사항이었는데 한국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미군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비슷한 공격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2023년 서해에서 발생한 EMP 공격 시도, 작년 초 DMZ 근처에서의 전자기파 교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실전에서 EMP 공격을 경험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냈나요? 제 질문에 박 박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요. 지금 보여드릴 것들 말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박 박사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핀 구조도를 띄우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그래핀은 2차원 평면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3차원 네트워크로 재구성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만든 거죠. 화면에 나타난 구조도는 정말 복잡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그래핀 분자들이 3차원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적응형 반응입니다.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그래핀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구조를 바꿔서 그 주파수에 최적화된 차폐막을 형성해요. 소재공학 전문가인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반응 시간이 정말 0.0001초가 맞나요? 그래핀 분자들이 그렇게 빨리 재배열될 수 있나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비밀은 양자 터널링 효과에 있어요. 그래핀의 전자들이 양자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거의 순간적으로 이동하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자역학을 실용 기술에 적용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으로 LIG넥스원의 기술팀이 합류했습니다. 팀장인 김상혁 이사가 군사용 적용 사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ETRI의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전투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전투 차량용 차폐 시트, 지휘소용 차폐 텐트, 개인 장비용 소형 차폐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품화했어요. 김 이사가 보여준 실물 샘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검은색 시트 같았는데 만져보니 종이처럼 얇으면서도 금속처럼 단단했어요. 이게 정말 30만 볼트를 막을 수 있나요?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김 이사의 제안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지금요? 여기서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 데이터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ADD 내부의 실험동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전자기파 발생 장치와 측정 장비들이 늘어선 실험실이었죠.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본 장비들보다도 더 정교해 보였어요. 이 장치로 최대 50만 볼트까지 EMP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하면서 한국제 차폐 소재를 실험대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조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만 볼트 EMP 발사합니다. 순간 실험실 전체가 강한 전자기장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착용한 보호 장비에서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차폐 소재 뒤에 설치된 측정 장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차폐율 99.8%입니다.
기술진이 발표한 결과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거의 완벽한 차폐 효과였거든요. 이번엔 50만 볼트로 해보겠습니다. 더 강한 EMP가 발사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차폐 소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보호 효과도 그대로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저는 박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술 군사작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박 박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적용 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공항 보안, 군사통신기지에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전은 저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실험실에서 이론적 연구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이 기술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박 박사가 제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우리는 가격이 아닌 신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동맹국을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동맹으로서의 기술 협력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미국 국방부 모든 인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 팀은 호텔에서 긴 회의를 가졌어요. 모두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다. 동맹의 새로운 차원이다. 제임스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 그 이상이었거든요. 바로 그 신뢰가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만에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장관 직속 기술자문위원회부터 합참작전본부까지 모든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고 실제 검증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론적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전 환경에서 직접 검증해봐야 합니다. 합참의장인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먼 박사 말이 맞다. 루마니아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할 수 없다. 나토와 협의해서 벨기에에서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자. 벨기에 몬스에 위치한 나토 전술통신 사령부는 유럽 방어체계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EMP 방어 실험을 진행했던 곳으로 완벽한 차폐 시설과 최신 측정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나토 전체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검증 데이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벨기에 테스트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박유진 박사와 김상혁 이사를 포함한 6명의 기술진이 도착했고 나토 측에서는 각국의 EMP 방어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서도 관찰단을 파견했어요. 모두 이 테스트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테스트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 나토 표준 장비들로 1차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로 2차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먼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방어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토 기술 책임자인 프랑스의 피에르 뒤봉 박사가 실험 계획을 설명했어요. 1차 테스트용으로 준비된 장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의 최신형 브래들리 장갑차 2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1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1대,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 무인 정찰기,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서방 연합군의 주력 장비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죠. 오전 10시 첫 번째 EMP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25만 볼트 수준의 전자기파가 발사되자마자 예상대로 모든 장비가 마비됐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통신이 두절되고 전자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다운됐어요. 예상된 결과입니다. 독일 관찰단의 한스 뮬러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복구에만 3시간이 걸렸어요. 일부 장비는 내부 회로가 손상돼서 아예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점심시간 후 드디어 한국 기술의 진가를 확인할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장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좀 의외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군용 차량과 통신 장비들처럼 보였거든요. 특별해 보이는 건 차량 표면에 부착된 검은색 시트뿐이었어요. 이게 그 그래핀 차폐 소재인가요? 영국 관찰단의 데이비드 클라크 대령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두께는 불과 2mm이지만 효과는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김상혁 이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테스트 구역에 배치됐습니다. 미군 험비 세대, 한국의 K9 자주포 1대, 각종 통신 중계기, 무인 드론 5대,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장비 표면에 한국제 차폐 소재가 부착돼 있었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EMP를 발사하겠습니다. 25만 볼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실험 책임자가 발표했어요. 첫 번째 EMP가 발사됐습니다. 25만 볼트의 강력한 전자기파가 테스트 구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장비 정상 작동 중입니다. 측정팀의 보고에 참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이번엔 30만 볼트로 올려서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모든 장비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5만 볼트로 올려보겠습니다. 더 강한 EMP가 발사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어요.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토 사령관 윌리엄 바커 장군이 직접 현장으로 나왔어요. 그는 한국제 험비에 직접 타서 통신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통신 완벽, 엔진 정상, 모든 전자 시스템 정상 작동. 바커 장군의 보고에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였거든요. 이번엔 50만 볼트로 해보자. 이건 실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해보세요. 박유진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50만 볼트의 EMP가 발사됐을 때 실험장 주변의 일반 전자기기들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차폐율 99.9%입니다. 측정팀의 최종 보고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때 바커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먼, 이게 정말인가? 예, 장군님.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바커 장군은 한참 동안 한국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전쟁을 이기려는 기술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술이다. 한국은 그걸 실현한 유일한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군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테스트가 모두 끝난 뒤 각국 관찰단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독일의 밀러 박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탈레스에서 한국팀과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클라크 대령도 가세했어요. 영국 국방부에서도 이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은 동맹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무분별한 확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유진 박사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날 벨기에에서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답은 정말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70년간 함께해온 동맹국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전장을 지키는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 단순히 전력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벨기에 테스트 이후 3개월 동안 펜타곤에서는 연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까지 참여하는 최고위급 회의였죠. 저는 그 모든 회의에서 기술 자문을 맡았고 한국 기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의회 의원들과 방산업체들에서 우려를 표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는 게 맞나? 우리 자체 기술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존이 아닙니다. 상호 협력입니다. 한국과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한국팀과의 후속 협의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차세대 기술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2025년 1월 박유진 박사가 다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 차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까지 함께 온 고위급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제안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미 EMP 방어기술 공동연구센터 설립. 제목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과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서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고 싶어요. 박 박사의 이 말에 참석자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술 협력에 나서는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ADD와 ETRI, 그리고 미국의 DARPA와 MIT가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년간 총 20억 달러를 투입해서 차세대 EMP 방어 기술을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거였죠. 전 세계 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지만 위대한 한국의 기술과 그보다 더 위대한 한국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